안녕하세요. 구해줘 빌딩의 이팀장. 시공조의 김지한. 구해줘 빌딩의 배정환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디를 파헤쳐 볼 거냐면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을 저희가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첫 번째 건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억대 올근생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65.22평, 연면적 170.35평, 건폐율 48.87%, 용적률 189.96%,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지금 매물 가격은 75억, 평당가는 1억 1,500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건물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올근생 코너에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되게 좋습니다. 대수선이 가능한 리모델링 건물로 주차 한 4대 되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현재 이 건물도 용적률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33년 노후돼서 아직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원룸텔이 이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매수하실 때 대출에 반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에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현재 상태로 위협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가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저 밸류업하기 좀 좋네요. 일단은 원룸텔이라서 명도가 수월하고요. 지하가 46.45평, 지하가 굉장히 넓어요. 건물이 지금 보면 내력벽이 없는 건물입니다. 처음부터 근생으로 지어져서 내력벽이 없고요. 이거 리모델링으로 적합하다라는 기준이 결국은 신축으로 지었을 때 할 수 있는 거를 똑같이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하 넓게 돼 있고요. 네. 내력벽 없어서 공사비 많이 안 들 것 같고요. 한 개층 중축 가능하고요. 주차 대수를 좀 한 대 더 찾아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만약에 못 찾게 되면 20평만 중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외부는 창호와 외부 마감재만 좀 이렇게 교체를 해줘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새 건물처럼 리모델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에 예상되는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 금액이 현재 75억입니다. 취득세, 등기 비용, 중개수수료 이렇게 포함하면 한 4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은 한 55억 정도까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현금이 필요한 금액은 24억 2,75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개인으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한 34억 2천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자, 그럼 매도자분께서는 매도 시에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시게 될까요? 75억에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필요 경비가 3억 정도 예상이 되고, 그러면 13억 정도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법인으로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매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한 19% 정도 예상했을 때 한 2억 2천 정도 발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의 매매가 합리적인지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분은 22년도에 건물값이 좀 막 올라갈 때 59억에 사셨습니다. 75억에 파시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75억에서 한 5억만 빠져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완료 후에 3천 정도는 세팅이 될 것 같아요. 3천 정도 세팅이 되면 110억 정도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최소 10억은 버실 수 있어요. 80억, 90억 투자해서 1년 뒤에 밸류업 끝나서 10억 번다고 하면은 그렇다, 그게 안정적이다, 괜찮다라고 따질 수 있어요. 하지만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이런 건물은 25억이면 사세요. 리모델링 공사도 대출 받으시고 25억에서 30억에 사셨는데 1년 만에 10억을 버실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최소 10억이에요. 그러면 저는 괜찮은 금액인 겁니다. 물론 이게 전제 조건이 70억 정도로는 낮아졌을 때 전제 조건이고,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시에 매수하셨을 때 평당가 약 9천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좀 잘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물도 지금 밸류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밸류업을 그 당시에 바로 했다면 되게 좋은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명도 하시고 리모델링 공사비 대출 일으켜서 하신다 생각하면 요거는 뭐 110억에는 파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많이 높아요. 지금도 밸류업은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건물을 매수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밸류업을 하지 않은 게 되게 아쉬워요. 그 이유가 사전에 이 건물의 가치를 모르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건물이고 저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좋다라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이 건물의 가치를 알았으면 밸류업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건물을 매수할 때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다가 시세차익을 노릴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한테 사전에 좀 상담을 받으셔서 이 가치를 좀 알고 맞게끔 개발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예상되는 임대료 어떻게 될까요? 실제 주변 시세가 평균 10만 원 정도에 맞춰져 있어요. 이 근처는 충분히 사무실 임차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건물 밸류업을 해서 임대료가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이 정도로 통임대 기준으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추 얼마로 매각해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추후에 한 110억, 120억 이 정도의 매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평당가가 1억 7천, 1억 8천 이 정도 됩니다. 평당 1억 7천까지 가려면
되게 오래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더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현재 건물주님이 그냥 바로 밸류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건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억 노후 근생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57.38평, 연면적은 147.46평, 건폐율 49.82%, 용적률 198.96%,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되어 있고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매물 가격은 현재 70억이고 평당가는 1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또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올근생 그리고 6m, 4m 이게 북도로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코너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시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현재 이제 3대 가능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3종 지역인데 용적률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현재 상태를 대표님께서 보셨는데 밸류업을 한다면 어떤 솔루션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용적률이 50% 남았기 때문에 한 개층 증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차장을 더 늘릴 수가 없으니 주차가 늘어나지 않는 수준의 면적이 가능해요. 지금 이 건물은 한 층에 28.59평인데 증축은 20평만, 용적률을 완전히 250%를 다 찾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층은 3분의 2 정도 사이즈로 증축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명도가 다 돼야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인다. 건물은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당장 월세라든지 매매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게 매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을 만약에 매수하신다고 하면 예상되는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70억에 나와 있어요. 취등록세 그리고 등기비용, 그 중개수수료 이렇게 제하게 되면 한 48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랬을 때 실투자금은 한 25억에서 26억가량 예상이 됩니다. 매도자분께서는 매도 시에 얼마의 세금을 내시게 될까요? 60억 5천에 이제 매수를 하셨습니다. 현재 70억에 이제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과세 양도 차익이 6억에서 7억 사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법인으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세금이 19%, 20%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1억 정도 나오실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손에 쥐시는 건 한 5억 정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매수를 하셨을 때 대출을 받고 진행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한 달에 거의 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가량 이자가 나오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현재 뭐 600만 원 정도 세를 받으시면서 그 이자를 내신다고 봤을 때 계속 손실이거든요. 5억 정도 이제 차익이 생길 것 같았지만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익 부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현재 매매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22년도 초에 폭등 시기에 건물을 사셨고요. 막차에 수익률이 안 좋은데도 막 오르는 단계니까 오르지 않겠나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로 사신 것 같아요. 명도나 밸류업이나 안 되는 걸 아시면서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잘못 사셨는데 이분의 탈출구는요, 사실 밸류업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밸류업을 잘 해놓으면 1억 5천은 받는 지역이에요. 월세 뭐 한 2,500 정도 세팅하셔서 파셔야 뭐 10억, 15억 정도 수익 거두실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받아서 밸류업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생각에는 이 건물의 매매가 합리적으로 보시나요? 왜 이 건물을 그 당시에 밸류업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명도가 안 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금리도 낮았고 계속 집가 상승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해서 그냥 이대로 시세 차익을 노리셨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실패를 하신 것 같아요. 명도가 안 됐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건데 그 당시에 밸류업을 바로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이제 그런 사전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건물을 그럼 매수할 때요,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게 3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98%이 정도 올라가 있어서 50%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증축을 하게 되면 1층의 주차 공간이 또 확보가 돼야 돼요. 이 지역은 1층이 정말 NI가 높고 1층이 다 먹여 살려주는 그런 상권이거든요. 그런데 1층에 손실이 본다고 하는 그런 건축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증축이 된다, 뭐 이런 게 장점이다, 이런 거를 보시지 마시고 이 근처 상권이 어떤 상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건축 여부를 미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주변은 1층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2층, 3층, 4층 사무실이나 뭐 지하 이런 부분은 한 10만 원이 안 돼요. 네, 그렇게 지금 임차 구성이 맞춰져 있습니다. 추후에 얼마로 매각을 하면 좀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지금 1억 2천에 사셔서 하신다고 하면 추후에 리모델링이 다 완료되고 임차를 다 맞추고 나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매매가 한 100억, 110억 정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평당가가 한 1억 7,500에서 1억 8,500 사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건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물은 이제 80억대 상가주택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73.75평, 연면적은 165.5평, 건폐율 55.66%, 용적률 148.88%,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이고요.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85억이고요. 평단가는 1억 1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개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물이고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되게 오랫동안 여기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좀 단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네, 한 20년 정도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현재 상태를 보셨을 때 대표님, 이 건물은 밸류업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용적률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동네 자체가 그냥 속상하네요. 이거는 일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뭘 활용도가 떨어져요. 뭐 밸류업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면적도 더 늘릴 수도 없고요. 4층짜리 건물인데 용적률을 150%를 맞췄다는 거는 3층, 4층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건물은 저는 조금 밸류업의 방법이 좀 없어 보여요. 자, 그럼 예상되는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 금액이 현재 85억입니다.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해서 4억에서 5억가량 예상이 되고요. 대출은 한 5, 6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현금 투자 금액이 한 30억에서 35억 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건물의 매매가 합리적으로 보시나요, 대표님? 저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밸류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시세가 이제 싸게 나왔나 비싸게 나왔나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건물주께서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 연면적이 165평이에요. 밸류업이 됐을 때 2,500 월세가 세팅이 되는 게 합리적인 수준인데 지역에 2,500 월세가 세팅이 되면 금액은 85억, 90억 정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85억에 나왔잖아요. 근데 90억이 밸류업 됐을 때의 매매가예요. 그러면 저는 이미 되게 비싸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시세 차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조금만 깎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물을 매수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 건물이 높게 나오는 좀 이유가 뭐냐면요. 역삼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에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GS타워, 우측에는 KT, 지사 이렇게 입점해 있고 주변에는 또 그 오피스가 엄청 큰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어요. 상권이 낮, 밤, 뭐 새벽 가리지 않고 활성화한 그런 상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혹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서 한 블록만 내려오잖아요. 그럼 거기는 일반 상업지예요. 근데 그 일반 상업지 바로 그 위쪽이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나왔던 말이 여기 이 지역이 바로 종상향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소문을 듣고. 네, 소문이죠. 이 소문이 한 10년 넘은 소문인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혹해서 매수를 하신다면 좀 오랫동안 이렇게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 하실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예상하는 임대료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1층 상권이고요. 먹자 상권입니다. 네, 그래서 1층 상권은 상당히 임대료가 높아요. 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돼 있고 지하, 뭐 2층, 3층, 뭐 이런 부분은 뭐 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자, 그럼 추후 얼마로 매각해야 손익분기점을 넘을까요? 혹시나 종상향이 되면 그때는 뭐 개발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저도 손익분기점을 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역삼동의 실매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궁금한 지역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어떤 매물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건물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분별하는 게 잘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혹은 매수하시고 나서 신축이 맞을까? 리모델링이 맞을까? 고민과 선택의 그 기로에서 헤매시잖아요. 제 옆에 전문가분께서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리는 프로젝트를 건물 매수부터 밸류업, 매각까지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저희가 매일 한두 분씩 이렇게 상담 접수를 하면 1년에 250분, 300분 정도를 상담을 해요. 갖고 계신 분이 리모델링 의뢰를 주시기도 하고 신축 의뢰를 주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매수 검토가 많으세요. 검토 의뢰를 하시는 건물이 좋다 나쁘다 상담하면서 1시간 내에 답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납득을 해서 가세요. 1시간 동안 제가 상담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걸 배우셔서 좋은 물건을 갖고 오시나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저희가 좀 책임감 갖고 아예 그냥 건물을 좀 골라드리겠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왜 좋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프로세서가 이해가게 설명을 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뭐 저희 따라오세요.
저희만 믿으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이게 왜 좋은지, 왜 전망이 있는지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엑시트까지 네. 뭐 갖고 가셔도 좋고요. 이거 설계도서가 나오면 타 업체의 견적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드릴 거고요. 네. 다른 데보다 이윤이 없고 원가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투명하게 증명까지. 검증하고 할 겁니다. 어떻게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괜찮은 매물들을 가끔 올려드리는데 네. 영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숨겨진 매물들이 있거든요. 있죠. 상권 분석, 입지 분석,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매매가가 적절한지 판단을 해드리고 밸류업이 된 다음에 어떻게 재매각이 될 건지에 대한 그 금액까지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계산을 하신다면은 사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시간이 또 돈이잖아요. 공정률 건폐 막 혜택홍보 건물 최소한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밸류업할 수 있는 이런 건물들 중심으로 그래야 공기도 단축되고 네.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모를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물 네. 이런 건물을 저희가 찾아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은행 센터장님, 지점장님 도움을 받아서 금리가 조금 인하되는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세금은 탈세가 아니잖아요. 네. 월세 방안, 세무사님, 법무사님 연계를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시고 밸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를 놓고 재매각까지 전체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리는데요. 네. 시공조화에서 밸류업을 해주시면 구해줘 공실팀에서 임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임대가 나아지면 그러면 건물 관리는 어떻게? 건물 관리도 구해줘 공실팀에서 도와드릴 네. 거고 네.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건물에 대한 AS도 대표님 도와주실 거죠. 근데 AS는 뭐 저희 회사 망하기까지 해드릴게요. 망하기 전까지. 네. 재매각은 이제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가 남아 있잖아요. 네. 구해줘 빌딩에 계시는 세무사님께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해드리고 끝까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